빅몬스터입니다. 어제 두 경기 강승부 추천드렸고 성공시켰습니다. 아탈란타 마인이 아쉽긴 했지만 강승부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2배당 정도 맞춰서 크게 이득받네요. 그동안 제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닌지라 AI의 힘을 약간 빌렸었는데 오늘만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니 듣기 힘드셔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난 1차전 경기 보고 오늘 경기 승부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배당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않아 다른 종목 경기랑 함께 갈 예정입니다. 오늘 강승부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축구 시즌이 거의 막바지란 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오늘의 유일한 축구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경기이며 2차전은 파리 생제르맹의 홈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1차전 결과는 도르트문트의 1대0 승리였고 이로써 파리는 지난 도르트문트 4번의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에 반면 홈에선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지난 3경기 2승 1무 0패를 기록했으며 3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파리입니다. 지난 1차전 경기 유일한 득점은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기록했고 마르키뉴스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드는데 안일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필크루크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영리한 라인 브레이킹과 슐러터백의 로빙 패스로 파리의 수비에 허를 찔렀고 그대로 이어지는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마무리하게 되며 도르트문트가 승리했습니다. 이날 맨 오브 더 매치는 단연 제이든 산초였습니다. 맨유에서 그 산초가 맞나 싶을 정도로 1차전 무대를 그것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종횡무진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제이든 산초는 이날 총 100번의 터치를 기록했고 이날 뛰었던 도르트문트들 선수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터치 기록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로 많은 터치를 기록한 도르트문트 선수는 센터백 마츠 훈멜스로 69번의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포지션 특성상 센터백의 터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산초가 그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에 엄청나게 많은 관여를 해주었으며 18번의 드리블 시도 중 무려 13번을 성공시키며 개인 능력으로 몇 차례나 탈압박을 해내며 좋은 공격 찬스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엠레찬이 압박을 받을 때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초가 볼을 자주 만져주면서 탈압박 이후 전개도 잘 되었고 볼을 간수하는 능력 또한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공격은 사실상 산초가 하드캐리했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는데 파리는 2차전에서 산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파리는 하키미와 누노 멘데스 공격 능력이 충만한 좌우 풀백들을 보유한 팀이지만 이날 경기에서 지난 바르셀로나와 2차전과는 달리 오른쪽에 하키미와 높게 올리는 모습이었고 누노 멘데스의 오버래핑을 자제시킨 변형 백스리를 만들어 후방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파리의 좌우 공격 밸런스가 아쉬웠고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 공격을 혼자 담당했었는데 이렇다 할 장면이 없었어요. 또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르콜라 은바페의 동선 정리였는데 은바페가 중앙에서 고립되고 바르콜라가 왼쪽에서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주지 못하자 은바페가 계속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둘의 동선이 겹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엔 은바페가 전술적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판단으로 왼쪽 측면으로 빠졌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은바페가 왼쪽 측면으로 빠졌을 때 좋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2번 연속 골대를 맞췄던 장면도 은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한 것이 골대를 맞으면서 시작된 장면이었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며 이 영상의 본질이 1차전 결과를 두고 분석하는 영상이 아닌 2차전 결과를 예상하는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2차전 양상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전 결과가 1대0이긴 했지만 과연 한 골만 나올 경기였나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전술 스타일이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시에도 웬만해서 전방에 3톱을 낮은 위치까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정말 많은 찬스를 잡았고 결정적인 찬스도 매우 많았습니다. 파리 역시 골대 2방의 불운과 우스만 덴벨레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몇 차례 놓치면서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2차전은 두 팀의 전술 상성을 생각했을 때 일단 다득점 경기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파리는 지난 1차전 이후 리그 일정이 없었지만 도르트문트는 주말에 아우쿠스부르크와의 리그 일정에서 직전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했을 때 골키퍼 코베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모두 로테이션 해줬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는 2차전에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파리는 2차전을 앞두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보였는데 산초를 어떻게 막느냐와 은바페의 동선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은바페는 확실히 측면에 있을 때 위협적인 선수라는 것이 1차전에서도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동선 정리를 위해선 박스 안에 위치할 미끼 역할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지난 바르샤의 1차전 마르코 아센시오를 제로톱으로 기용했다 실패했었기에 2차전에선 곤살로 하무스를 깜짝 선발로 기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공격수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난 1차전을 보고 2차전 무조건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에 승부를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차전 파리가 여러모로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나 2차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포텐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의 배당이 초기 1.8대에서 1.5대까지 대폭 하락했다는 점인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이미 이렇게 마음먹은 거 눈물을 머금고 따라가야죠. 제가 이 경기 생각하는 것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승과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 그리고 2.5 오버입니다.